지훈과 예림은 결혼한 지 8년이 됐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 5살 된 아들 준영이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죠.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익숙함과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지훈은 금융회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도 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매일 아침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데리러 가는 건 지훈의 몫이에요. 결혼 초부터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눴지만 예림이 미술관에서 행정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훈이 주 양육자가 됐어요. 예림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니까요. 지훈은 출근 전에 준영이의 아침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며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상을 즐겼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하며 준영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훈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순간이었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하거나 예림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림은 지훈의 이런 헌신을 고마워했지만 점점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됐어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 야근이 잦아졌고 지훈은 그걸 이해하려 애썼어요. 오늘도 늦게 올 거야? 준영이가 기다릴 텐데. 지훈이 물으면 예림은 미안한 듯 웃으며 미안해. 오빠, 곧 끝날 거야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지훈은 가끔 예림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걱정됐어요. 그래도 그는 가족을 지키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준영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고 예림이 출장 갈 때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그런 일상이 쌓여가면서 지훈은 자신의 삶이 아이와 아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예림도 처음에는 그런 지훈을 사랑스럽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예림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외출할 때 화장이 더 짙어지고 옷차림도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예전에는 편안한 청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이제는 몸에 딱 붙는 스커트나 드레스를 자주 골랐어요. 지훈은 처음에 요즘 예쁘게 꾸미네? 좋다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예림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술관 일이 바빠서 또는 파트너 미팅이 길어져서라는 핑계가 반복됐어요. 지훈이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 하며 끊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준영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예림은 아직 안 들어왔고 지훈은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엄마 언제 와? 준영이가 물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곧 올 거야. 우리 먼저 놀자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예림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자주 오고 그녀가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미소 짓는 게 이상했어요. 출근할 때도 향수를 덧뿌리고 머리를 단정히 만지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지우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보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주말에 함께 외출할 때도 예림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 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다가도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곤 했어요. 무슨 생각해? 지훈이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변화가 쌓이면서 지훈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예림의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거나 그녀가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려는 게 이상했어요. 지훈은 밤에 홀로 누워 예림의 등을 보며 우리 아직 괜찮은 거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아직 그걸 직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준영이를 위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예림도 표면적으로는 변함없는 아내 역할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예림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지훈은 준영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고 준영이가 웃으며 아빠, 이 캐릭터 재미있어 라고 말했어요. 지훈도 웃으며 대답하려던 순간
테이블 위 예림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무심코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현석 오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현석은 지훈의 20년 지기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함께한 절친으로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고 신랑 측 대표로 서준 적도 있어요. 지훈은 현석을 형제처럼 믿었어요. 야, 현석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하며 농담하던 기억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이름 옆에 빨간 하트가 붙어 있었어요. 지훈은 핸드폰을 쳐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아빠, 왜 그래? 하며 물었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아이를 안아줬어요. 샤워 소리가 멈추고 예림이 나올 때까지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예림이 머리를 말리며 오늘 피곤하네라고 말했지만 지훈의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됐어요. 현석이한테 메시지 왔던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림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거? 일 때문에 연락한 거야. 그녀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석과 예림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영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눈물을 삼켰어요. 이게 꿈이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꼬집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 메시지는 지훈의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예림은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그게 단순한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지훈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예림이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현석 오빠 그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최근 예림의 변화가 떠올랐어요. 화장이 짙어지고 옷차림이 달라진 것, 늦은 귀가, 전화 받지 않는 일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속으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깨면 안 되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림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오늘도 바쁘지?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응, 너도 조심히 다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섰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하며 물었지만 지훈은 피곤해서 그래라고 얼버무렸어요. 오후가 되자 지훈은 상사에게 조기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차를 타고 미술관 근처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멀찍이서 기다렸어요.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예림이 미술관 문을 나섰어요. 밝은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화장이 평소보다 세심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어요. 그녀는 집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지훈은 차 안에서 몸을 낮추고 따라갔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예림이 멈췄어요. 그곳에 현석이 나타났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현석은 익숙한 얼굴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예림의 손을 잡았어요. 예림은 환하게 웃으며 현석의 팔을 꼈어요. 둘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지훈은 차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그들의 등을 따라가며 영상을 찍었어요. 현석이 예림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현실이야. 내 친구와 내 아내가. 하지만 그는 울음을 삼키고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영이가 아빠 왔어 하며 달려오자 지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영이 오늘 뭐 했어? 웃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예림이 늦게 들어오자 지우는 오늘도 바빴나 봐 라고 물었어요. 예림은 응, 전시 준비로 하며 피곤한 척 앉았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영상을 보며 확인했어요. 예림과 현석의 웃는 얼굴이 선명했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차분하게 대처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예림의 미소가 현석을 향한 게 분명했어요. 지우는 출근 후에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검색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오늘 오후에 상담 가능할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네, 오세요라고 답했어요. 지우는 그 길로 사무실로 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인 단계일 뿐이었어요.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여느 때처럼 행동했어요. 예림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라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준영이가 아빠, 엄마랑 같이 놀자 하며 끌어당겼지만 지우는 아이를 안고 그래, 같이 놀자 하며 참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우는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제 친구와 외도 중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을 고려 중이시군요.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진, 비디오,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모두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지우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먼저 은밀히 추적하세요.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게요. 라고 조언했어요. 상담이 끝나자 지우는 결심했어요. 냉정하게 움직이기로요. 그날부터 지우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출근 전에 예림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현석과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오빠,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 나도. 다음에 또 보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지우는 스크린샷을 찍어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통화 기록도 캡처했어요. 저녁에 예림이 오늘 홍대 쪽에서 미팅 있어라고 말하면 지우는 조심히 다녀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따라갈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우는 다시 미술관 근처로 갔어요. 예림이 나오자 현석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택시를 타고 쫓아갔어요. 그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창밖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예림이 현석의 어깨에 기대 웃는 모습. 지훈의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식사가 끝나자 둘은 카페로 이동했어요. 지훈은 멀리서 지켜보며 영상을 찍었어요. 오빠, 요즘 지훈 오빠가 이상해. 예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석이 걱정 마. 우리가 조심하면 돼.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와 집에서 기다렸어요. 예림이 들어오자 즐거운 미팅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예림은 응, 피곤하지만 하며 샤워하러 갔어요. 지우는 그날 찍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주말에는 더 대담해졌어요. 예림이 친구 만나고 올게 라고 하자 지우는 준영이랑 공원 갈게 하며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홍대 거리에서 현석과 예림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우는 티켓을 사서 멀리 앉아 지켜봤어요. 영화 중에 둘의 키스 장면을 몰래 찍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지우는 참았어요. 이게 내 선택이야, 예림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위치 추적 앱을 예림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했어요. 매일 그녀의 이동 경로를 기록했어요. 현석의 집 근처 호텔에도 갔다는 게 확인됐어요. 지우는 그 기록을 프린트해 파일에 넣었어요.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 자료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준영이를 안고 재웠어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예림과 현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지만 지훈의 계획은 착착 진행됐어요. 매일 밤 지훈은 자료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너희 둘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요. 증거를 모으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위치 데이터까지 정리했어요. 예림과 현석이 20번 이상 만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호텔, 카페, 거리 곳곳에서요. 지우는 그 자료를 파일에 넣고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변호사가 이제 대면할 때예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준영이가 아빠 하며 달려왔어요. 지우는 아이를 안아 올려 뽀뽀하고 오늘은 아빠랑 먼저 놀자. 엄마 올 때까지 라고 말했어요. 저녁을 차려 먹고 준영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재웠어요. 준영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문을 닫았어요. 예림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가 9시를 넘기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예림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늦었네.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응, 미술관 일이 하며 말을 흐렸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 봤어요. 앉아봐. 할 얘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무슨 일인데? 그녀가 소파에 앉았어요. 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예림과 현석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다음은 공원에서 포옹하는 모습.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은 사진을 넘기며 이게 뭐야? 설명해봐 라고 말했어요. 예림은 한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나 현석 오빠랑 사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왜? 지훈이 물었어요. 예림은 한숨을 쉬며 몇 달 됐어. 너랑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현석 오빠가 나를 이해해줘. 나랑 같이 살고 싶대.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혼하자. 나 현석 오빠랑 살게.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준영이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림은 너가 키우든지. 나도 상관없어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넌 엄마잖아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예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의 선택이야.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아내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 지우는 준영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고 잤어요. 예림의 직설적인 태도가 더 아팠어요. 다음날 아침 예림은 출근하며 생각해봐 봉따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지우는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대면했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라고 보고했어요. 변호사는 좋아요. 이제 더 강력한 증거를 모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자료를 더 보강해야 했어요. 예림의 미술관 동료를 떠올렸어요. 한 번 미술관에 갔을 때 본 판매 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림과 친해 보였어요. 지우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하며 인사했어요. 지우는 예림 씨 계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은 오늘 오후에 출근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우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네, 여기 앉으세요 하며 안내했어요. 지우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사람 현석 씨예요. 자주 왔나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림 언니랑 자주 만나요. 미술관 앞에서 기다리시고 가끔 안으로 들어와서 손잡고 웃는 걸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우는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서면으로 동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망설이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지우는 외도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종이를 꺼내 자세히 썼어요. 현석 씨가 매주 두세 번 와서 예림 언니를 기다렸어요. 한 번은 미술관 안에서 포옹하는 걸 봤고요. 지우는 그 문서를 받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직원은 예림 언니가 잘못했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미술관을 나오며 그 문서를 파일에 넣었어요. 다음으로 유치원으로 갔어요. 선생님을 만나 준영이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네, 부모님이시니까요 하며 파일을 보여줬어요. 지우는 출석부와 픽업 기록을 사진 찍었어요. 매일 자신이 데려다주고 데려온 게 적혀 있었어요. 예림의 이름은 거의 없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은 특히요. 지우는 집에서 자신의 일지를 정리했어요. 준영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한 날, 예림이 출장 갈 때 혼자 돌본 기록. 모든 걸 프린트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변호사는 이게 양육권에 유리해요. 예림 씨가 아이를 소홀히 한 증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이가 방에서 아빠, 배고파 하며 나오자 지우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빠가 해줄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예림의 무관심이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예림이 들어오자 지우는 오늘도 현석이랑 라고 물었어요. 예림은 그만해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그녀의 등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증거는 완벽했어요.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현석의 아내 수진을 떠올렸어요. 수진은 현석과 결혼한 지 10년 된 여자로 사살된 딸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지훈이에요. 만나서 할 얘기 있어요. 수진은 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지우는 현석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복수는 둘 다에게 가야 했어요. 주말 오후 지우는 조용한 카페로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이 들어오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아요. 커피 시켰어요. 수진은 웃으며 오랜만이에요. 오빠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봐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열어보니 사진과 메시지 스크린샷이 가득했어요. 예림과 현석의 사진.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우는 현석이와 예림이 외도해요. 몇 달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있는데.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우는 물티슈를 건네며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라고 했어요. 수진은 한참 울다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지우는 나도 이혼할 거예요. 당신도 그래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이를 악물며 내 변호사 알아볼게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우는 함께하자. 내가 증거 공유할게 라고 제안했어요. 수진은 고마워요, 오빠.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는 나 예림한테 3천만 원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현석한테도 3천만 원 떤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저는 현석한테 4천만 원, 그리고 딸 양육권 더 비라고 했어요. 둘은 변호사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준영이를 안았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준영이가 물었어요. 지우는 엄마 일해. 우리 둘이 놀자라고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수진과 통화하며 오늘 변호사 만났어. 그녀가 말했어요. 지우는 나도 곧 소장 제출할게라고 했어요. 며칠 후 지우는 법원에 이혼 소장을 냈어요. 예림에게 위자료 3천만 원, 현석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 3천만 원. 수진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현석에게 4천만 원과 양육권 청구. 예림은 소장을 받고 지훈에게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은 차갑게 네가 원한 이혼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현석은 전화를 걸어야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했지만 지훈은 네가 먼저 시작했어 하며 끊었어요. 수진은 현석에게 끝났어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지훈과 수진은 매일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지훈은 준영이를 보며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속삭였어요. 예림과 현석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의 차례였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지훈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수진도 오빠, 우리 이겨요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은 응, 같이라고 답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첫 번째 공판에서 지훈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예림과 현석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판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자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사진은 피고 예림 씨와 현석 씨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예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석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수진도 증인으로 나와 울면서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핑계를 대는 게 이상했어요. 이 증거를 보고 모든 게 밝혀졌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들고 버텼어요. 준영이의 유치원 선생님도 증언대에 섰어요. 지훈 씨가 매일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가요. 예림 씨는 최근에 거의 안 보이셨어요. 선생님의 말이 법정을 울렸어요. 예림의 변호사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증거가 명확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현석의 회사 동료도 불려 나왔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가 있었어요.
현석이 회사 시간에 예림을 만나러 나간 기록이 드러났어요. 현석의 상사가 현석 씨의 근무 태도가 최근에 느슨해졌어요. 이 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오해야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세요 라고 제지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현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현석의 상사가 그를 불러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규정을 어겼어 라고 물었어요. 현석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후 현석은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자네 강등이야. 고위관리직에서 외곽 영업사무소로 가. 상사의 말이 떨어졌어요. 현석의 월급도 3개월치가 깎였어요. 그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다 지훈 때문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여보, 미안해. 회사에서 덧나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짐을 쌌어요. 나랑 딸은 갈게. 더 이상 못 참아. 수진이 딸을 안고 문을 나섰어요. 현석은 무릎을 꿇고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문이 닫혔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현석은 외곽 사무소로 출근하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매일 혼자 중얼거렸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석 씨, 왜 강등됐대? 왜도 스캔들이래. 현석은 그 소리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우는 그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들었어요. 현석 씨가 회사에서 처벌받았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업자득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20년 친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씁쓸했어요. 그래도 그는 준영이를 안고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어요. 재판이 계속되면서 현석의 붕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이혼 피할 수 없나?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현석은 밤에 홀로 술을 마시며 후회했어요. 예림아, 우리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 중간에 예림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예림은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너무 많아. 좀 줄여줄 수 없어? 예림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게 네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야.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예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힘들어. 일도 바쁘고 대무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내 바쁜 일? 현석이랑 데이트? 예림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지훈이 말을 끊었어요. 준영이는 아이를 버린 네가 왜 이제 와서? 예림은 준영이 만나게 해줘. 매주 보고 싶었더라고 했어요. 지훈은 차갑게 웃었어요. 권한은 최소로. 매달 주말 오후 2번만. 그게 다야. 예림의 눈이 커졌어요. 너무해. 나 엄마잖아.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는 카페를 나섰어요. 예림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지훈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림은 변호사에게 위자료 협상할 수 있어?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지훈 씨 쪽 증거가 강력해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예림은 집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녀의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은 변호사와 통화하며 준영이 만남은 제한적으로 그녀가 아이를 소홀히 했으니까 라고 강조했어요.
변호사는 네, 그걸 청구서에 넣어요 라고 했어요. 예림은 가족에게 전화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이야? 하며 걱정했지만 예림은 이혼 중이야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네가 잘못했네 라고 했어요. 예림은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어요. 지훈은 준영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놀았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준영이가 물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엄마 바빠. 하지만 곧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최소한으로 라고 생각했어요. 예림의 요구가 거절되자 그녀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예림은 불안에 떨었어요. 현석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빠 나 힘들어. 현석은 나도야. 회사에서 떳하고 답했어요. 둘의 대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지훈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차분히 기다렸어요. 이게 정이야. 그는 준영이를 재우며 속삭였어요. 몇 번의 공판 끝에 판결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훈은 준영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혼자 왔어요. 예림과 현석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도 딸을 데리고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예림 씨의 외도와 아이, 소홀함이 증명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훈 씨에게 준영이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지훈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어요. 예림은 안 돼, 하며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예림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하라. 매월 양육비 60만 원도. 판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예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현석 쪽 판결도 나왔어요. 현석 씨는 수진 씨에게 4천만 원 위자료를 지불하라. 딸 양육권은 수진 씨에게. 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잡았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추가로 현석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 3천만 원 단위라고 확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자 지훈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오빠, 고마워요. 우리 이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응, 이제 새 출발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예림은 법정 밖에서 지훈을 기다렸어요. 준영이, 만나게 해줘. 그녀가 애원했어요. 지훈은 판결대로 매달 2번이라고 말하고 지나쳤어요. 현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게 끝이야?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준영이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야. 아이가 웃으며 아빠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판결 후 변호사가 모든 게 잘 끝났어요 라고 전화했어요. 지훈은 고마워요 라고 답했어요. 예림은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그녀가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현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에게 미안해라고 메시지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판결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훈은 준영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더 밝은 곳으로 가자. 그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예림과 현석의 미래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훈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판결 후 예림의 삶이 급변했어요. 미술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그만두세요. 상사의 말이 차가웠어요. 예림은 제발 한 번만이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실직자가 됐어요. 3천만 원 위자료를 마련하려 부모님에게 빌렸어요. 미안해, 엄마. 예림이 울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돈을 주며 앞으로 조심해라고 했어요. 예림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가구도 거의 없이 혼자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뭐 해?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석은 외곽사무소로 출근했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이게 내 일상이야. 그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예림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오늘 어땠어? 예림이 물었어요. 현석은 힘들어. 위자료 때문에 돈이 없었더치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함께 살려 했지만 현석의 직장이 멀었어요. 주말에 만나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며 한숨만 쉬었어요. 양육비도 매월 나가야 했어요. 현석은 수진에게 4천만 원을 갚느라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또 빌려야 해. 그는 예림에게 투덜거렸어요. 예림도 나도 양육비 60만 원 내야 해. 일자리 구해야 해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위로했어요. 오빠, 사랑해. 예림이 말하면 현석은 나도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점점 싸움이 잦아졌어요. 너 때문에 회사에서 강등됐어. 현석이 소리쳤어요. 예림은 나도 일 잃었어. 하며 맞받았어요. 거리가 멀어지자 만남이 줄었어요. 전화도 오늘 피곤해. 하며 짧아졌어요. 예림은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며 울었어요. 준영아, 미안해. 그녀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현석은 사무소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일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집은 텅 비었어요. 둘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졌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현석이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어요. 예림은 왜? 하며 울었지만 현석은 이제 지쳤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연락이 끊겼어요. 예림은 새 직장을 구하려 이력서를 냈어요. 미술 관련 일, 하지만 스캔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현석은 외곽에서 홀로 지냈어요. 지훈아, 네가 이겼어. 그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그 모든 걸 모른 채 준영이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준영이가 보여주자 지훈은 웃으며 안아줬어요. 잘했네. 우리 아들. 그들의 삶이 안정됐어요. 예림과 현석은 각자 고립된 채 후회하며 살았어요.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지훈은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준영이와 함께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 일한 후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루틴이 익숙해졌어요. 지훈은 주말에 준영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웃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 준영이가 해맑게 말할 때마다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예림의 이름이 떴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예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예림은 한참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나 다 잃었어. 미술관 일 그만두고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해. 매일 밤 준영이 생각나서 울어. 현석 오빠랑도 거의 연락 안 해. 그때 선택이 잘못됐어. 정말 후회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울음이 섞였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듣고 있었어요. 예림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영이 좀 더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나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지훈은 가슴이 저렸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예림아, 모든 게 끝났어.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예림은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하며 울었어요. 지훈은 그만해. 이제 각자 살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예림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준영이를 기다렸어요. 예림은 전화가 끊긴 후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자 억지로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영아, 그녀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현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삭제했어요. 이미 몇 주째 답이 없었어요. 예림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지만 눈이 부은 게 가려지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버스를 타며 왜 그랬을까?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우는 회사에서 그 전화를 떠올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동료가 팀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하며 웃었어요. 지우는 준영이 덕분이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예림의 후회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예림은 그날 저녁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지우는 읽고 무시했어요. 그녀의 후회가 진심인지 알았지만 이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석 달 동안 예림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위자료를 갚느라 부모님 돈을 빌려 쓰고 알바로 버티다 보니 피곤이 쌓였어요. 친구들도 스캔들 때문에 멀어졌어요. 예림아, 네가 왜 그랬어? 한 친구가 말했지만 예림은 모르겠어 하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현석과의 마지막 통화는 한 달 전이었어요. 오빠, 우리 다시 만나? 예림이 물었지만 현석은 나도 바빠. 나중에 하며 끊었어요. 예림은 그 후로 연락을 포기했어요. 매일 준영이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혼자 속삭였어요. 지우는 그런 예림을 모른 채 준영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했어요. 아빠, 엄마 언제 봐? 준영이가 가끔 물었지만 지우는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며 안아줬어요. 예림의 후회는 점점 깊어졌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판결에 따른 방문 일정이 다가왔어요. 지훈은 주말 오후에 준영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향했어요. 준영아, 오늘 엄마 만날 거야. 지훈이 말했어요. 준영이는 신나서 정말? 엄마 하며 손뼉 쳤어요. 놀이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예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화장도 거의 안 한 상태였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준영이가 엄마 하며 달려가자 예림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준영아,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예림은 준영이를 안고 뽀뽀하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뭐 할까? 회전목마 타자라고 말했어요. 준영이는 웃으며 응 하며 손을 잡았어요. 지훈은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봤어요. 예림이 준영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지훈이 시계를 봤어요. 시간 됐어. 그는 다가가 말했어요. 예림은 준영이를 안고 벌써? 좀 더 하며 애원했어요. 준영이가 엄마 더 놀자 하며 매달렸지만 지훈은 다음에 이제 가자라고 말하며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림은 준영이를 내려놓고 눈물을 글썽이며 준영아,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엄마, 빠이 하며 손을 흔들자 예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을 보며 오빠,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현석 오빠랑 공공연히 만나다니. 후회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은 준영이의 손을 잡고 그만해. 가자라고 말했지만 예림은 제발 용서해 줄 수 없어? 하며 매달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네 선택이었어. 이제 받아들여라고 대답했어요. 예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훈은 아이를 안아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영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하며 웃었어요.
예림은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울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룸에 들어서자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았어요. 준영이 그녀가 사진을 안고 누웠어요. 그날 밤 예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방문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지훈은 집에 도착해 준영이를 목욕시키며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준영이는 응, 엄마랑 타서 좋았어 하며 웃었어요. 지훈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예림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초췌한 얼굴이 안쓰러웠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림은 다음날 알바를 하며 손님을 응대했어요. 계산할게요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나 준영이 봤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예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의 후회를 더 키웠어요. 지우는 그런 그녀를 모른 채 준영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내일 뭐 해? 준영이가 물었어요. 지우는 공원 갈까? 하며 안아줬어요. 예림의 눈물이 떠올랐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지우는 예림의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선택이었어. 다행인 건 후회한다는 거지. 준영이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 예림은 고개를 숙이고 고마워. 오빠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준영이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준영이가 아빠, 엄마 왜 안 같이 살아? 라고 물었어요. 지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엄마는 엄마 일 때문에 따로 살아. 하지만 엄마는 준영이를 사랑해라고 설명했어요. 준영이는 응 하며 창밖을 봤어요.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 준영이를 재우자 아이는 곧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지훈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야.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며 새로운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미팅을 하며 웃었어요. 팀장님,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동료가 말했어요. 지우는 가족 덕분이지라고 대답했어요. 저녁에 준영이를 데리러 가자. 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지훈이 물었어요. 준영이는 그림 그렸어. 하며 보여줬어요. 지훈은 아이를 안고 웃었어요.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에 나가 산책했어요. 아빠, 꽃 예뻐. 준영이가 말했어요. 지훈은 응, 예쁘네. 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예림과의 일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지훈은 가끔 수진과 통화했어요. 오빠, 딸이랑 잘 지내요. 수진이 말했어요. 지훈은 준영이도 건강해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예림은 원룸에서 홀로 지냈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 TV를 켰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준영이, 그녀가 매일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현석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오빠, 안녕.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예림은 새 직장을 알아봤어요. 카페 알바라도 이력서를 내고 기다렸어요. 지훈의 삶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준영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저녁에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사랑해. 준영이가 말할 때마다 지훈은 아빠도 하며 안아줬어요. 과거의 아픔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예림의 후회는 계속됐지만 지훈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두 부자의 일상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이게 우리 삶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준영이가 웃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